고풍스러운 신전 입구, 공기는 활슈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문신과 마른 핏자국으로 뒤덮인 우람한 체격의 토착민 경비병들은 냉랭한 눈빛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용병 하나가 짜증스럽게 동료들에게 보고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하더군. 용병 대장은 이를 악물고 눈앞의 적들을 노려보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젠장. 그 분노에 대한 반응은 시로네의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맑은 푸른 눈은 칼날 앞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쳇. 용병은 혀를 찼다. 신전의 규칙 앞에서 그의 분노는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며 눈은 여전히 험악했다. 운이 좋은 줄 알아라. 2번이나 목숨을 건졌으니. 그는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용병단 전체가 발길을 돌려 넓은 둘 아치문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용병들이 사라지자 토착민 경비병 중 하나가 시론의 일행을 돌아보며 낮고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험을 받고 싶다면 들어오라. 천사의 눈이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엘즈는 그 모호한 말에 어리동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옆에 서 있던 리아는 경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누가 알아? 그냥 신나게 놀라는 뜻이겠지. 시론에는 친구들을 이끌며 뒤돌아보았고 푸른 눈동자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함께 어두컴컴한 돌계단을 내려갔고 계단은 땅속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고풍스런 벽에 걸린 횃불은 희미하게 타오르며 작은 공간만을 비추었고 대부분의 길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더 넓은 지역을 지나 아래의 끝없는 시면을 내려다보자 엘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깊네. 탐험대원 중 한 명이 뒤따라오며 동의했다. 그러게. 에이미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시로네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여기 유적지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시로네는 약간 불확실한 어조로 작게 대답했다. 아마도 내 정신 영역으로도 감지할 수 없어. 그의 마음속에는 잠시 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땅 아래의 에너지원을 탐색하려고 노력했지만 혼란스럽고 파악하기 어려운 마력의 흐름만을 감지했을 뿐이었다. 에이미의 홍한 능력조차도 무력했다. 리어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맨 뒤에 따라갔다. 시로는 속으로 생각했다. 앞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갑자기 그들은 올라오고 있는 다른 무리와 마주쳤다. 험상궂게 생긴 용병 무리로 무장을 잔뜩 하고 있었다. 시론 일행을 보자 그중 한 명이 짜증을 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우리가 여길 알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한 용병이 동료들에게 으르렁거리더니 시론 일행을 향해 불신과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미쳤어?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탐험할 만한 곳이 아니잖아. 그들의 분노와는 달리 시론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태연하게 물었다. 그럼 당신들은 무슨 일로 여기 온 거죠? 그의 질문에 용병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설마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시론은 어깨를 으쓱하며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게 어때요? 저 아래에 뭐가 있나요? 용병들의 표정이 굳어지며 분노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저 자식, 지금 장난하는 건가? 한 명이 이를 갈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비밀 통로를 찾았는데 심지어 금화 50잎이나 들었어. 용병들 사이에서 불쾌감이 스며나왔다. 한 녀석은 이를 갈며 목에 핏들을 세웠고 다른 녀석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공짜로 들어온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한테 빌붙겠다는 건가? 시론 일행이 축축한 돌계단 입구에 다다르자 한 용병이 갑자기 장갑 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5골드! 그가 으르렁거렸다. 더 내려가고 싶으면 돈 내놔. 질문 하나당 5골드다. 원래는 100골드인데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설마 우리한테 빌붙으러 온 건 아니겠지? 시론은 그저 올려다보았고 그의 푸른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려가 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단호한 거줄에 용병은 격분했고 그의 눈은 흉흉하게 빛났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이 자식이!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시로는 갑자기 몸을 돌려 태연하게 계단에 앉았다. 리안과 나머지 일행도 재빨리 따라하여 그의 뒤에 자리를 잡았다. 편안한 표정으로 시로는 멍하니 서 있는 용병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먼저 가세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그들의 돈을 뜯어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용병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고 무력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 빌어먹을! 용병의 얼굴 근육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이를 악물었다. 애송이 녀석들, 건방지긴. 그는 으르렁거리며 술집에서 있었던 불쾌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 녀석이 술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론이 침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질문 하나당 금화 한 잎을 지불할 용의는 있어요. 용병은 잠시 멍해졌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 금화 한 잎이라고? 시론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흔들리는 횃불 아래서 반짝이는 금화를 가볍게 돌렸다. 잠시 망설이던 용병은 시론의 손에서 금화를 낚아챘다. 없는 것보단 낫겠지? 이제 시작해도 되겠어. 선불은 받았으니. 한편 리아는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내려가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왜 굳이 돈을 줘? LG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지도 몰라. 에이미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말했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해. 시론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왜 이곳에 왔지? 앞서가던 용병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만족하나? 용병들의 얼버무리는 태도에 시론에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그건 아무런 설명도 없는 엉성한 답변이군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시론의 강경한 태도에 용병 하나가 황급히 변명했다. 하지만 정말로 저희가 아는 건 전부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전히 질문을 회피하고 있어. 시론에는 속으로 생각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상대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손을 내밀자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반짝이는 금화가 나타났다. 그럼 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여기 금이 있습니다. 금을 보자 용병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건 루프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시로네와 옆에 있던 에이미는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다. 용병은 입을 열자마자 쏟아내듯 말했다. 암세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산지에서 사면 더 싸거든요. 저희는 그걸 팔아서 여비를 벌 생각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루프를 거래한다고? 시로네는 멍해졌다. 고대 유적의 웅장한 모습이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하늘 아래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 이 고대 유적을 둘러싼 위대한 비밀이 루프 밀수 경로에 불과하다니. 시로네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니야. 분명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는 진실이 그렇게 단순할 리 없다고 확신하며 혼잣말을 했다. 분명 이 녀석들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할 거야. 선도에 선 용병 중 한 명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 루프라는 것을 사러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일행의 머릿속에는 이전 논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시로는 마른 뿌리처럼 보이는 것을 손에 들고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케르고 사람들은 루프를 의식에 사용하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겨요. 리아는 현실적인 성격으로 물었다. 유적을 복원하는 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에이미는 전에 정보를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케르구 자치구에 살고 있어. 에이미는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들어가는 방법을 안 알려줘. 생각의 흐름이 끊기고 시로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푸른 눈에 빛이 스치고 자신감 넘치고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는 용병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묵을 꿰뚫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가 케르구 자치구로 가는 비밀 통로라는 뜻인가요? 용병들은 굳어버렸고 얼굴색이 변했다. 한 명은 놀란 비명을 막기 위해 황급히 입을 막았고 다른 한 명은 말을 더듬었다. 뭐? 어떻게 알았지? 그들의 당혹감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로는 침착하게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바닥에는 반짝이는 금화가 놓여 있었다. 묻기만 하고 돈을 안 드려 죄송합니다. 금화 10개입니다. 용병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봐드리죠. 시로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그런 약속은 없었는데 제가 무심코 정보를 누설했는데 대가를 못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의 기민함에 놀란 용병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 정보는 극비인데? 시로네는 살짝 몸을 숙여 복잡한 눈빛으로 에이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나한테 말했잖아, 에이미. 토착민들이 루프를 의식에 사용했다고. 여기가 루프의 발원지이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양을 다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건 토착민들 뿐일 거라고 확신해. 날카로운 논리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다. 리아는 정신이 번쩍 든 듯 외쳤다. 분명 토착 부족장일 거야. LG는 즉시 말을 받으며 단호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케르고 독립기관 소속일 거야. 그들을 이곳으로 안내한 용병 중 한 명이 존경과 냉소가 섞인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는데 꽤 똑똑하군. 더 궁금한 건 없나? 시로네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별거 아니야. 자, 이제 내려가서 더 알아보자. 용병은 그저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당연히 더 궁금한 건 없겠지. 네가 알아낸 게 우리가 아는 전부니까. 일행은 계속해서 땅속 깊숙이 들어갔다. 벽에 걸린 깜빡이는 횃불로 밝혀진 고대 석조 통로를 지나갔다. 불길이 춤추며 차가운 돌판 위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갑자기 일행은 멈춰섰다. 경악과 긴장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역력했다. 그들 눈앞에는 통로 끝에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거대한 쌍문이 있었다. 문 옆에는 상반신을 드러낸 건장한 2명의 토착민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막고 있었다. 두 원주민이 문을 열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다. 일행이 돌로 된 아치형 문을 통과하자 압도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로느는 감탄사를 터뜨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 파란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커다래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와, 옆에 서 있던 니안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다. 결국 여기가... 에이미는 진지하고 집중한 표정으로 친구의 말을 마무리했다. 지하의 비밀. 그들 앞에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원통형 홀은 땅속 깊숙이 뻗어 있었고 금빛으로 빛나는 금속벽과 복잡한 기계장치들이 조용히 작동하는 듯했다. 고대의 권능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모든 것을 감쌌다. 노련한 용병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한 명이 넓은 통로 끝을 가리키며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것은 케르고로 가는 입구야. 저 멀리 웅장한 돌길 끝에 거대한 쌍둥이 문이 우뚝 솟아 있었고 2개의 부동자세의 전사 조각상이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목적지였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거대한 건축물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높은 곳에서 한 용병이 흥분하며 외쳤다. 진짜였어! 정보가 맞았어! 아래 고대홀 한가운데 시로네와 그의 일행은 불청객의 등장에 놀라 쳐다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기이하게 떠있는 칠흑같이 검은 구체였다. 저건? 시로네는 말을 더듬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건? 그의 반응을 본 근처의 용병이 궁금한 듯 물었다. 왜 그래? 그거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어? 그 질문은 시로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대리쳤다.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순수한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고 맑은 물은 하얀 기둥 주위를 잔물결 치고 썼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아드리아스 미로와 똑같은 검은 구체가 있었다. 시로네의 푸른 눈이 크게 떠졌고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기억과 현실이 겹쳐졌다. 그는 홀 한가운데 위험있게 떠있는 검은 구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는 생각에 잠겼다. 미로의... 시로네가 충격에 빠져있는 동안 위쪽의 용병들은 조롱하기 시작했다.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래? 네 구슬이라도 되는 줄 알았나? 쟤네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시로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신비로운 여신의 이름을 속삭일 뿐이었다.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찬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문득 미로?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에 복잡한 문신을 새기고 정교하게 따은 백발을 한 나이든 족장이 시로네 일행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숨막히는 침묵을 깼다. 네가 방금 미로라고 했나?
가까이 있던 용병들은 깜짝 놀라며 족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 웅성거렸다. 시로네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저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의 확언은 족장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족장의 반응에 시로네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해명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무슨 뜻이죠? 아니, 저는 정말 그녀를 만났어요. 그러나 족장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쳐 메마른 소리를 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심판할 자는 내가 아니다. 주장의 목소리가 웅장하고 위험 있으며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너희는 이곳 전사의 8개의 눈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선언을 이어갔다. 케르고에 들어가려는 자는 미로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미로라는 이름을 듣자 시로네는 굳어버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 또 미로라고? 그는 혼란스럽게 중얼거렸고 근처 용병에게 고개를 돌려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그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용병은 분노에 차올라 시로네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내가 네 통역사라도 되는 줄 아냐?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한테 빌붙을 셈이야. 우리는 할 일이 많으니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게 어때? 추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운 광경을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안 된다. 그는 반항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모두에게 통역해 주어라. 이 방에 들어온 이상 너희 모두는 하나다. 말이 끝나자 묵직한 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 둑에 거대한 돌문이 굳게 닫히며 모두를 안에 가두었다. 다툼은 즉시 잊혀졌다. 시로네와 용병 모두 재빨리 뒤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다. 잠깐, 저들은 우리 팀이 아니야. 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용병 하나가 핏기 없는 얼굴로 외쳤다. 그의 혼란은 우렁차고 위험 있는 족장의 목소리에 묻혔다. 너희는 정복할 것인가? 희생될 것인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능력을 증명하라. 그의 말이 울려 퍼지는 동안 허무처럼 깊고 검은 구체가 홀 중앙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위협적으로 회전했다. 족장은 가혹한 규칙을 계속 발표했다. 너희 중 단 한 명이라도 시험을 통과하면 모두 케르고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희생자 한 명당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용병 무리부터 시론의 일행까지 모두 그 말에 넋을 잃었다. 동료의 목숨을 희생해야만 입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위기는 무겁고 살벌해졌다. 젠장, 우린 망했어. 속았어. 또 다른 용병이 절망에 빠져 소리쳤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용병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시로네가 일어섰다. 차가운 땀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푸른 눈은 상황을 분석하며 날카롭고 침착한 빛을 띠었다. 그의 뒤에서 에이미 또한 굳건히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